변호사님, 야. 지금 뭐 검찰 내부 게시판에 나도 커밍아웃 하겠다 뭐 이런 글이 지금 뭐 130명이 넘어갔다는데 도대체 무슨 일이 있길래 지금 그런 거죠? 며칠 전에 제주지검에 있는 이환우 검사라는 사람이 부장검사 아닙니다. 평검사예요. 평검사가 검찰 내부 통신 2%라고 해요. 거기 이제 글을 올렸는데 내용이 보면 추미애 장관이 인사권하고 지휘권하고 감찰권을 남용하고 있다. 예. 검찰개혁은 정치권으로부터 독립인데 네. 지금 하고 있는 검찰개혁은 근본부터 실패다. 왜? 근본은 정치 권력부터 독립이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네. 어떻게 보면 추미애 장관의 어떤 지금 하는 스타일에 반기를 든 거죠. 평검사가. 네. 그랬더니 어제 오전 8시에 조국 전 장관이 예. 본인의 SNS에 글을 올렸습니다. 네. 제주지검의 이완우 검사 어떤 사람하고 물음표하고서는 기사를 링크했는데 그 기사가 이완우 검사가 좀 문제 있을 것처럼 보이는 기사예요. 그러니까 속된 말로 메시지보다 메신저를 공격하라는 거 정치권이 있잖아요. 네네. 딱 그 스타일입니다. 그랬더니 거기에 대해서 추미애 장관이 이제 한 40분 후에 답글을 달면서 네. 좋습니다. 이렇게 커밍아웃 해주시면 개혁만이 답이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예. 자, 커밍아웃이란 거. 자기 정체성 드러난 게 커밍아웃이잖아요. 예. 자, 그래. 이완우 검사라는 사람이 나의 검찰개혁 방안에 반대, 인사권, 지휘권, 감찰권 남발이라 그렇게 얘기했지, 당신의 정체성을 드러냈지, 그러면 개혁만이 답이다. 이건 무슨 얘기죠? 예. 이거 잘못하게 되면 나한테 반기를 든 사람은 내가 인사권을 행사하겠다. 이렇게 보일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이렇게 볼게요. 이완우 검사가 한 얘기가 맞다 틀리다 얘기는 제가 안 하겠습니다. 100번 양보해서 이완우 검사의 말이 다 틀리다, 잘못된 얘기다고 제가 한 1억 번 양보해서 전제라고 말씀드릴게요. 네네. 그렇다 하더라도 전 장관과 현 장관이 이렇게 반응해야 됩니까? 네. 그렇지 않습니까? 본인의 생각에 본인의 업무 스타일에 항의를 하는 일선 직원, 일선 평검사 말에 대해서 허허 커밍아웃 해줘서 고마워. 개혁만이 답이야. 이거 잘못하게 되면 내가 인사권으로 더 조치할 수도 이 얘기인데 현 장관이 반드시 저렇게 반응해야 되는 걸까요? 저거 잘못하게 되면 내가 가는 길에 다 따르고 반발하지 말라는 걸로 인식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예. 저렇게 되면 건강한 조직이 안 되는 거죠. 예. 네, 우리 대변인님은 어떻게 보셨어요? 지금 이 커밍아웃 해주시면 개혁만이 답입니다. 라는 글에 대해서 반기를 든 사람에게 내비친 인사권 가능성이라고 해석하셨는데요. 예, 뭐 그렇게 글쎄요. 일단 이프로스가 검찰 내부망이지 않습니까? 검찰 내부망의 검사들이 뭐 이런저런 이야기를 다는 것이 뭐 문제가 되겠습니까? 예, 뭐 어떤 내용이라도 내부망에서 서로 자유롭게 할 수 있고 지금 아마 그런 분위기인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네. 다만 이제 이게 언론에 보도가 된단 말입니다. 네네. 그리고 이제 거의 실시간에 가깝게 이제 검찰 내부망에 좀 문제성, 그러니까 이슈가 될 만한 글이 올라오면은 언론에 보도가 되기 때문에 아마 검사들이 저런 발언을 하고 싶은 검사들이 그걸 알고 이렇게 쓸 수도 있죠. 그래서 사실상 SNS 같은 역할을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런데 이제 그 내용이 이제 직접 추미애 장관을 비판하는 내용이었고, 네. 사실 검찰 내부망의 의견으로 남아 있었으면은 추 장관이 발언하지 않았을 겁니다. 예, 그런데 이제 그게 언론 보도되고 또 이제 많은 보수 매체나 이런 데서 이제 자꾸 인용이 되니까, 예. 그래서 뭐 한마디 하고 싶었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저게 저는 개인적으로는 거의 적절한 발언이었나, 이거는 이제 의문이 듭니다만은. 예. 저게 꼭 거기에 대해서 무슨 보복성 이렇게 암시를 했다, 이렇게 보고 싶지는 않고요. 예. 다만, 이제 그런 보도가 자꾸 나오니까, 이제 본인이 어떤 한마디를 한 거 정도,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네, 그렇군요. 어쨌든 그런데 지금 여러 해석 의견이 있습니다만, 김태현 변호사님, 지금 양상이 지금 이제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이 기존의 추미애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좀 이게 갈등이었다고 하면 이게 법무부 장관과 전국 검사들, 물론 이게 전체는 아니겠지만요. 전체는 아니겠죠. 네, 이 갈등으로 좀 확전되는 거 아니냐, 검난 가능성까지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도 있거든요. 검난이라 하고 이제 옷 벗고 나오는 건데, 네네. 검난까지는 아니겠으나, 검난을 어떻게 정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장관에 대해서 평검사들이 한 5, 60명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좀 댓글 단 사람들까지 하면. 예. 저렇게 반발하는 게 극히 이례적인 상황인 건 맞죠. 예. 그러니까, 만약에 저게 이런 거예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죠. 이완우 검사의 말에 다 동의하지는 않을 겁니다. 네네. 100% 맞다고 할 수는 없어요. 다만 본인이 귀에 듣기 싫은 얘기를 평검사가 했다고 해서 장관이 저렇게 커밍아웃, 검찰개혁, 일종의 좌표 찍듯이 찍어서 공개적으로 비난하는 게 맞느냐라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말도 못해. 장관님,
장관님 어떤 의견에 우리는 무조건 따라야 되는 겁니까? 뭐 명령이니까 듣기는 듣겠습니다만 이게 잘못된 거라고 말할 자유조차 없는 건가요? 그러면 검찰 내부에서 아무도 어떻게 소신 발언하지 말라는 건가요? 소신 발언하면 인사 불이익 주겠다는 건가요? 평검사도 이렇게 충분히 받아들일 수 있죠. 그렇기 예. 때문에 저렇게 장관의 저런 어떤 커밍아웃, 검찰개혁탑 이 발언에 대해서 일부 평검사들이 반발을 하고 있는 거죠. 예. 네. 이번 국정감사에서요, 추미애 장관과 윤석열 총장 간의 어떤 설전, 같은 자리에 있진 않았지만 어쨌든 설전이 벌어졌는데요. 그 모습 먼저 보시고 질문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이거는 사건 자체가 부장전결 사건입니다. 아예 보고가 올라오지 않아요. 최근 언론에서 제기되는 인사들에 의한 로비에 의해서 이 사건이 무마됐다라는 의혹도 제기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감찰을 통해서 검토해볼 여지가 있다 생각합니다. 네. 이복현 대전지검 형사 1부장이요. 이번 그러니까 법무부에서 감찰 관련해서 검사를 법무부로 파견시킨 이런 부분에 대해서 최순실 씨를 언급했어요, 대변인님. 네. 인사 농단 아니냐 이렇게 뭐 문제 제기를 했는데요. 글쎄요. 저 역시 이제 그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올라온 글이죠. 저렇게 이제 실시간으로 이제 보도가 되기 때문에, 어떻게 말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검사는 한 분 한 분들이 우리 헌법 기관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검찰 조직에는 강력한 공권력의 어떤 그 실행자고, 스스로 공익 대변자라고 하는 사람들인데, 그래서 이제 저분들이, 원래 검사는 수사로 말하는 사람들인데, 예. 법무부 장관의 어떤 수사지휘권, 인사권, 감찰권에 대해서 불만이 있다고 해서, 저런 정도로 이렇게 심하게 이야기를 해서 되느냐, 이런 생각이 일단 들고요. 또 하나는, 최순실 국정농단을 너무 아무데나 갖다 붙이면 안 되죠. 예. 저거야말로 경강부회입니다. 예. 그래서, 뒤에 자세한 보도는 나오진 않습니다만, 검찰 관계자의 짤막한 그 보도를 보면은, 이전에, 이종근 부장, 같이 잘 알고 지내던, 가까운 사이라서, 파견에 대한 의견을 물어본 것이다. 아마 이거는, 그냥 일상사로 있을 수 있는지, 물론 그것이 이제 정당하다, 올바르다는 걸 떠나가지고, 가까운 사람들과의 사적 관계에서, 그런, 문의를 하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있는 일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부적절한 건 맞는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저렇게까지 심하게, 비판할 거리냐, 해직 검사가, 그런 생각은 듭니다. 네. 이 인사보복, 최순실 씨 얘기까지 조금 전에 장하연 기자 리포트에도 나오긴 했습니다만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길래 여기까지 왔는지 그리고 이복현 부장검사 아무리 가까운 사이라도 이런 얘기까지 했는데 이게 또 어떤 얘기인지 좀 설명해 주시죠. 요새 이제 이복현 부장검사의 글 한마디로 요약하면 요새 이제 트로트 노래 제목에 네가 왜 거기서 나와 있잖아요. 딱 그 얘기예요. 무슨 얘기냐면 법무부에서 윤석열 총장 감찰한다고 그랬어요. 감찰관이 있습니다. 박은정 감찰관이 있어요. 인력이 부족하잖아요. 검사를 파견받은 거예요. 네. 대전지검으로 검사를 파견받은 겁니다. 그건 할 수 있을 겁니다. 법무부가 인사권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복현 검사가 부장이 지적하는 건 뭐냐면 그 과정에서 지금 보시면 이종근 부장이 개입이 됐다는 건데 이종근 검사장입니다. 대검 형사부장이에요. 그다음 법무부에 있는 박은정 감찰관 둘이 부부 사이입니다. 그리고 이종근 형사부장 같은 경우에는 법무부에 있었고 추미애 장관 인사청문 준비단에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조국 전 장관 때도 검찰개혁 준비단에 있어서 추미애 장관과 굉장히 가까운 사람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법무부 제가 감찰할 때 뭐라고 그랬냐면 원래 대검이어야 되는 건데 이건 특별한 경우니까 대검 빠져. 법무부에서 직할해서 우리가 알아서 하기 이랬거든요. 그런데 그 팀을 꾸리는데 대검에 있는 형사부장이 총장도 모르는 상태에서 그리고 실무 대검 인사 담당 과장도 모르는 상태에서 담당 검사한테 전화해가지고 어이 내일 법무부로 갈 수 있으니까 준비해 이런 식으로 얘기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대검 형사부장은 법무부에 있는 감찰관하고 부부 사이고요. 이거 예. 뭐죠? 그러니까 왜 법무부의 일에 감찰에 대검은 빠지라고 해놓고 대검의 인사 담당관은 모른 채 법무부 감찰관의 남편인 대검 형사부장의 그 인사에 왜 들어가느냐 이걸 이복현 부장은 지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렇군요. 그렇죠. 이제 그 이야기가 네. 정당하다는 이야기는 아니고요. 예, 예. 정당한 이야기 아니고 이제 부부 사이에 어떻게 알았는지는 모르겠지만 예. 같이 근무하고 잘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렇게 파견 와서 근무를 할래
라고 물어봤다는 거 아닙니까? 네네. 예, 그까지가 지금 현재 나와 있는 이야기입니다. 네. 네. 그런데 지금 또 한 가지 이 천정배 전 법무부 장관의 사위로 유명한 최재망 검사도 지금 글을 올렸는데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추미애 장관이 생각하는 검찰 개혁이 무엇인지 이렇게 질문을 하고 있는데 사실 일각에서는 이런 얘기도 해요. 지금 검찰 개혁이라는 게 최근에는 마치 구호처럼 된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도 하는데 실제 정부 여당의 검찰 개혁 핵심이 무엇인 건가요? 검찰 개혁이 계속 잘 안 되고 네. 저항에 부딪히고 하니까 이제 검찰 개혁이라는 말이 많이 들리는 것이죠. 근데 뭐 수차례 뭐 많은 분들이 말씀을 하셨지만은 첫 번째로는 검찰의 정치적 중립입니다. 네. 근데 이제 이 정치적 중립을 우리 검찰 현재 우리 윤 총장을 비롯해서 많은 분들이 살아있는 권력만 수사하면 그게 검찰 중립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네. 예, 그렇지 않거든요. 이전같이 그런 독재 정부가 아니기 때문에 네. 살아있는 권력, 그다음에 야당, 수많은 금권, 많은 부분들이 다 이제 권력입니다. 예. 그래서 차별 없이 공정하게 수사를 하는 것이 검찰 중립인 것이고 예. 그것이 잘 안 된다는 비판입니다. 두 번째는 김학의 사건 최근에 나왔었죠. 예. 그리고 BBK 사건, 예. 이런 데서 보듯이 검찰이 제대로 수사하지 않고 부실 늑장 수사로 인해서 예. 정의가 지연된다는 겁니다. 네. 많은 피해자들이 울고 있는 것이죠. 예. 그런 부분에서 그러면 우리 검찰이 검사 자신의 불법과 비리도 과감하게 파헤치고 수사를 해라, 잘라내라. 이것이 또 하나의 요구입니다. 그 두 개의 요구가 사실 핵심이라고 볼 수 있죠. 네. 김태희 변호사님 어떻습니까? 지금 검찰개혁의 핵심, 문재인 정부의 검찰개혁 핵심에 대해 설명해 주셨는데 어떤 의견이신가요?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이 핵심인 거죠. 그건 맞아요. 근데 다만 다들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걸 어떻게 구현하느냐에 따라 내로남불이 있는 겁니다. 민주적 통제를 해야 되느냐 검찰 필요합니다. 왜? 큰 권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민주적 통제가 안 되면 예전에 FBI 또 후보국장 나오지 말란 법 없어요. 그래서 민주적 통제가 필요하지만 그렇지만 살아있는 권력을 또 수사할 수 있게 수사 본연의 기능에 대해서는 간섭하면 안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이라 투톱을 두고 서로 견제할 수 있게 만들어 놓은 건데 자, 현 정부에서는 법무부 장관이 지금 저 총장에 군림하라고 합니다. 서로 견제가 되지 않고 있어요. 야당에 대한 수사요? 정말 많이 했습니다. 2년 동안 대통령 2명 감옥 갔습니다. 대법원장 감옥 갔어요. 수많은 고위공직자, 군인들, 장군까지 다 감옥 갔습니다. 야당에 대한 수사 현 윤석열 검찰총장 다 했어요. 그리고 이제 정권의 핵심에 칼을 들여들려고 하는데 인사권을 행사해서 수사팀이 붕괴됐습니다. 역대 보시자고요. 김영삼 정부 때 아들 감옥 갔습니다. 김대중 정부 때 아들 감옥 갔습니다. 노무현 정부 때 대선 자금 여당 대선 자금도 수사하고 형도 감옥 갔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 정부는 살아있는 권력의 수사를 하려고 하니 그 수사팀을 인사권을 해체시켜버렸습니다. 이게 이렇게 하고서는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이 보장될 수 있다고 하세요. 이건 적절한 민주적 통제의 선을 넘어선 폭거다라고 저는 봅니다. 네. 어제 징역 17년을 확정받은 이명박 전 대통령 소식 전해졌죠. 바로 수사를 담당했던 사람이 바로 이 사람이었는데요. 관련 영상 잠깐 보고 오시죠. 이 전 대통령이 주식회사 다스의 실소유주라는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검찰은 오늘 이명박 전 대통령을 구속 기소하였습니다. 네, 정세균 국무총리도 어제 이명박 전 대통령과 관련해서 어떤 검찰 개혁을 언급했는데 이 와중에 검찰이 제대로 된 수사를 한 것이다라는 평가를 하기도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세요, 대변인님? 네, 정세균 총리님의 저 말씀은 최근에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적폐청산 수사를 하면서 예. 있었던 일, 그 이전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명박 대통령의 BBK 이야기는 이미 오래전 13년 걸리지 않았습니까? 오늘 대법원 판결 나기까지. 이렇게 지연된 이유가 이명박 대통령의 그 금권과 정치 권력을 통해서 이 사건을 덮고 무마하려고 그랬고 거기에 협조한 검찰이 분명히 있었다는 것이죠. 예. 예. 그 부분에 대한 비판을 하는 것이고 네네. 그래서 검찰 개혁이 필요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네, 네. 검찰 개혁 요즘에 많이 들리는 말인데 과연 의미가 무엇인지 각 당이 생각하는 어떤 생각들을 좀 짚어봤고요. 두 분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고맙습니다.